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해외 취업 이야기로 1시간 꾸며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는 채용 실무 운영을 담당할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해당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서는 4월 2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서는 경영 지원과 물류, 해운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정규대학 4년제 이상을 졸업한 분들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2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삼성 화재서비스 손해사정에서는 보험금 심사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규대학 4년제 이상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신체나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와 해당 자격시험에서 1차 합격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2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영업과 리서치, 관리, IT 분야에서 전역 장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인 분들 가운데 장교로 전역한 분들 또는 올해 전역 예정인 대위 이하의 장교가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제 독일도 슬슬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독일 세무 직무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취업 트렌드하고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유리하고 유망하고 또 유망 직종으로 분류되는 IT, 의료, 보건, 물류와 영업 요 직무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IT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를 가도 트렌드인 분야긴 한데 독일 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채용 트렌드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독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IT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가 약 한 150여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IT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하냐? 약 5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 수준에 이르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아주 IT 전문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경력이 있으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쪽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디벨로퍼하고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은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서 이제 IT 분야의 인력 부족한 직종으로다가 아예 딱 분류를 해놓고요. 독일 내에서 채용이나 수급이 어려우니까 외국인 전문가 채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때 좀 혜택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나 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근로자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부분인데요.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외국인 취업자들한테 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원 서비스들을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례로 들어서 유명 IT 전문 인력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 스택 오버플로어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지역별 채용 현황 검색해 보니까 금년도 3월 말에 구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반경, 베를린 지역으로 해서 반경 한 20km 이내에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비자 발급해 주는 곳이 약 128, 130개 정도 기업들이 그렇게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취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한 20군데 조금 상위 하나, 오.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국가, 독일,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IT 분야 전문 인력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직종으로까지 네. 구분해 놓고서 섭외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IT 분야만 봤을 때 일단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수월하다. 예,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예.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딸꾹질이 지금 안 멈춰가지고 천천히 딸꾹질 하시죠. 예, 말을 하다가 조금 해도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독일 IT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역량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할까요? 네, 화면에 이제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력을 보게 되면 일단은 관련 전공은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위 소지자 요구를 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기업 대다수의 전문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4년제 학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필수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IT 업종에서는 학위보다 무엇을 위주로 한다? 경력을 우선하고 있다. 네. 이게 IT 업종의 유리한 부분이에요. 이제 일례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2년제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그런 학생이 국내에서 한 3년 이상 그 기업에서 프론트엔드에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냐? 독일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독일에서 IT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성공한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경우에는요, 학력 제한이 4년제, 지난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아주 독특한 건 블루카드였잖아요. 블루카드 비자. 이 블루카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력은 안 돼 있지만 경력하고 영어 실력 인정받고 그다음에 기술 면접까지 패스를 하고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다 하고 난다면 취업 비자 충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하는 사람 것보다는 경력자들을 훨씬 더 우선하고 있어요. 특히 경력은 2년 이상 정도가 되면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성도 봐요. 보게 되면 일반적인데 네. 적극적이어야 된다. 세심해야 된다. 세밀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룹핑해서 팀워크 잘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능력 이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하는 게 좀 흥미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강한 논리적인 사고가 체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요 관점으로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IT 업계 같은 경우는요, 이 네. 좀 언어보다는 실무 역량을 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어도 어느 정도 좀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언어 능력도 필요하지요. 독일 IT 분야 취업할 때 필요한 역량 언어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됩니다. 언어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독일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B2 이상의 독일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 IT 직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구인난이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독일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베를린 중심으로 이제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서 해외 인력 채용할 때는 독일어 능력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의사소통이 좀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실력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고 독일어 못한다고 해서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요. IT 관련 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자격은 뭐 필수고요. 네. 이건 필수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라클이나 MS, 시스코, 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살짝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좀 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IT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연봉 수준이 또 높은 직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일까요? 국내에서도 IT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다. 그런데 옛날에도 연봉 낮지 않았고요. 지금도 네. 연봉 낮지 않아요. 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하고 기업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봉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42,000 유로 정도 됩니다. 42,000 유로는 한화로 따지게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돼요. 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연봉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게할트.de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봉을 쭉 검색할 수가 있어요. 직무별로, 기업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보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42,600에서 89,000 유로 정도까지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55,500 유로에서 10만 유로가 넘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뮌헨 같은 경우는 49,000에서 약 10만 864 유로 수준입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요, 회사에 따라서 요 연봉 이외에 이주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여태까지는 비자 말씀드렸거든요. 근무하실 수 있는. 근데 이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계속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연봉 수준은요, 2018년까지는 EU 블루카드 취득 소득 조건이 약 39,600 유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금년도 1월부터 41,800 유로 정도까지로 좀 올라갔어요. 상향됐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연봉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4만 유로 언더로 다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주권 혜택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본격적으로 독일 IT 기업에서 실제로 좀 구인 중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살펴볼까요? 네네. 모집 요강을 한번 보면서 좀 갈 건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교육하고 기업 채용 문화에서 해당 직무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점을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집 분야 주니어를 찾고 있죠.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를 찾고 있고요. 뭐 공공명예 정규직을 요구한다. 학력 수준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직무, 경력 요것을 보게 되면 2년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고요. 웹 표준에 대한 기술 한 번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외국어 능력, 영어는 잘해야 된다. 독일어는 못해도 된다라고 표시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의료, 또 보건 분야의 채용 트렌드도 살펴주시죠. 사실 네. 독일하면 저희가 이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독일은 이 분야는 빼놓을 수가 없죠. 의료보건 분야 채용 트렌드 말씀드리면 독일의 인구 변화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2050년까지 독일 전체 인구가 7,3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요. 2010년도에 38%인데 2055년도에 66%까지 증가한다고.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올라가고 있다고요. 인구 노령화 우리나라랑 같은 패턴인데요. 입원하거나 외래 환자 간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간호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든지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서 해당 인력 구하는데 아주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독일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공석으로 비어있는 노인 전문 간호사 100명당 100명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30명도 안 됩니다.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쪽 부분 아주 틈새가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고용청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원을 안 하니까 어느 나라로 눈을 돌리냐면 인근 주변 국가 중에서 세르비아라든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그런 동구권 국가하고 필리핀 네. 이런 나라의 간호 인력들을 계속 중재해서 합의해서 우리나라로 좀 보내주렴 그래서 201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중국에서 한 100명 넘는 간호사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복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간호 인력 부족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간호사 말고도요 또 부족한 게 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네. 또 교정 전문가 이런 분들은요 노인 건강 분야하고는 아주 밀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족 직종에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의료공학이나 안경공학, 치과 기술공,
인력 부족 직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일 의료 보건 분야에서 취업할 때 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호사는요, 대졸까지 가지 않고 고졸까지 돼요. 고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국내 취득 자격증 인증 여부는 각 연방주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 하니까. 그런데 국내 자격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업교육, 독일은 직업교육 잘 되어 있다고 했죠. 전문성 확보한 다음에 취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경력 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국내 취득한 자격증의 인증을 통해서 바로 취업할 경우에는 경력 등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후에 취업할 경우에는 경력 무시하고 없어도 취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경력이 있었던 건 검증받아,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 받은 거는 그대로 패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 능력은요, 영어 역시 필수이거나 우대하는데 원활하게 의사소통 좀 해주셔야 되고요. 독일어는 B2 레벨 이상 능력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의료보건 분야는 좀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 이상이면 가능을 하고 네. 비전공자도 이제 별도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또 여기서 이 수요가 많으면 이렇게까지 좀 제너러스하게 좀 많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독일의 간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간호 전문 전공 대학을 나오거나 학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내 고졸자인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독일어 정도 실력만 갖추면요, 직업 훈련을 현지에서 받으시고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해외 간호사 취업 희망하는 국내 비전공자들, 독일 간호사 취업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죠. 한국에서 간호사, 조무사,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역할을 그 간호사가 같이 수행한다라는 점은 착안을 좀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비전공자들이 오히려 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 예, 요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는 우선 간호사를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집단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간호사 오래 하시면 스페셜, 의료 전문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독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EU 블루카드 발급 대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보게 되면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국내하고 큰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보시게 된다면 독일 간호업계는 한국에서 현직으로 있는 간호사분들한테는 그닥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독일 병원 대부분이 전문 분야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 그다음에 자기 개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시간 탄력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근무 여건은 국내보다 훨씬 잘 발달되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국내보다 상당히 높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근무 여건 또한 앞에서 함께 고려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국내 현직 간호사들한테도 독일 간호사 취업이 자기 개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일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개발하고 자유로운 시간도 좀 보내면서 워라밸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지에 가서 직업훈련 통해서 인증받고 바로 취업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죠. 네, 아까 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볼까요? 네, 작년도 9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호사 연봉 같은 경우는 3830유로에서 44,806유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4천에서 약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호사 말고 물리치료사도 조금 보시게 되면 물리치료사는 조금 낮죠. 23,800유로 정도에서 31,000유로 정도 됩니다. 3,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고 있죠. 요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할트점대라고 하는 연봉 검색 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독일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한번 보세요. 공고 보시면 모집 분야 Registered Nurse라고 해서 채용 인원은 공명,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다 동일합니다. 면허 간호사로서 교육을 이수한 게 먼저 나와요. 면허를 소지한 사람보다 네. 교육 이수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1년 이상 전문적인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선호하고 있고요. 외국어 능력은요, B2 이상의 독일어 능력 소지자, B2를 곧 취득할 수 있는 B1 자격 소지자. 이거는 현지인들 많기 때문에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기타적으로 보게 되면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팀워크 요구하고 있고요. 환자에 대한 페이션트, 참을성하고 친절한 태도, 인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회사 같은 경우요, 이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간호사들의 역량들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조사를 네. 해서 하나하나 좀 챙겨놔야 현지에서도 자격증보다 직무 능력,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좀 간호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독일의 물류 영업 분야의 채용 트렌드 알려주시죠. 네, 물류 영업 파트 간호사 부분에서 이제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약간 러프하게 지금 풀어지고 있는 그런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고 물류 영업 분야 채용 트렌드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물류업 같은 경우는 무역 사무직이 있고요. 포워딩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 쪽에서도 영업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EU 국가들,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지역 청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요 인근에 있는 구직자들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하고 특별한 거래를 맺고 계약을 체결한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은 독일 현지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물류 영업 얘기하셨냐고요? 네. 영어나 독일어 능통하고 무역이나 경영 등의 관련 업무 전공자면서 해당 직무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는요, 해당 직종과 관련된 독일 현지 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구멍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요,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청년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독일 현지 기업들하고 조금 다르게 기술 영업 말고요, 전공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어 정도만 잘할 수 있으면 현지에서 영업 부문으로다가 지원하실 수가 있는 그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럼 역시나 좀 영업이다 보니까 언어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요? 언어, 일단 필요 역량을 좀 보시게 되면 전문대졸 이상, 초대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성 같은 경우는 영업 물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경력도 일하면서 배워라라고 하죠.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정도는 필수로 해요. 원활하게. 예, 원활하게. 플루언트까지 아니어도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정도. 그리고 독일어는요, B2 레벨 이상 능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 물류 쪽은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뭐 다른 능력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서나 데이터, 서류 등을 좀 갖출 수 있는 중상급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독일 노동허가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만 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물류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현지의 기업보다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네네. 뭐 전반적으로 같이 보게 되면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청년들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채용하고 싶은 그런 포지션이 많지 않다고. 예. 그런데요,
이 직종들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 직종에 포함되지 않고요. 취업 결정되더라도 노동 허가 받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기업들 대다수가 이미 이제 취업 비자를 취득했던 경력자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워홀 비자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30살, 30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 채용 선호하는 경우 경향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요. 만약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일하면서요. 차가 나고서 집중하셔야 될 게 독일어 공부 좀 하세요. 독일어 능력을 배양하시고 플러스 독일 문화를 좀 학습해 주세요. 그 학습까지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1년 정도는 급여, 연봉 같은 거 조금 내려놓더라도 굉장히 학습하고 취업하기 위한 그 발판을 다지는 그런 좋은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IT나 의료보건 분야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독일에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분야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직무. 요즘에 경기 일으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네. 직무 경험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1년은요. 직무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경력으로 트랜스폼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독일의 물류 영업 분야 채용 공고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예,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집 분야, 영업 지원 파트, 인원, 정규직, 학력은 초대절 이상이고 전공은 무관합니다. 경력도 없으셔도 됩니다. 외국어요. 독일어, 앤드, 영어, 상급 수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의사소통할 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노동허가,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독일의 채용 트렌드 또 그 별로 또 필요한 역량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좀 어떤 부분 알아볼까요? 이제 비자 부분 하고요.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준비하거나 마무리해야 될 그런 것들로 이제 독일 지역을, 독일 국가를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독일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